저희 JMP플 건축사 사무소는 2017년도에 용인 지역에 개소를 하였고요. 주로 용인 지역에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인천, 강원도, 부산, 제주 등 어떤 지역적 경계를 두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도 제가 뭐 대형 설계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까지는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했지만 개소하면서부터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 어떤 용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건축주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이 추구하는 나름의 좀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 사무소는 건축주와의 소통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요. 그 가치는 저희가 원하는 가치, 건축주가 원하는 가치, 거기에 조금 더해서 사회적 가치 또 좀 구현할 수 있으면 어떤 개인을 위한 건축물이지만 그런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해서 같이 구현해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정한 건축물에 대해서 뭐 자신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어차피 큰 건축물이든 작은 건축물이든 그것을 설계해 나가는 프로세스, 발주처나 건축주와 소통하는 방식, 그 틀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설계사에 있으면서 큰 건축물에 대한 프로세스의 전반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예를 들면 기획 설계, 계획 설계,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시스 설계, 공사용 도면 작성, 견적, 그다음에 현장 대응까지 대부분의 관계된 협력사들과 코어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큰 시스템, 뭐 숲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경험치를 갖고 있고요. 또 작은 설계, 뭐 작지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또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와 소통하는 방식 이런 것도 충분히 그 노하우와 경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건축물과 작은 건축물에 대한 수행할 수 있는 밸런스가 여기에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준공한 ND637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인데요. 그 위치는 기흥구 중동, 용인 기흥구 중동 어정가구 단지 내에 위치한 건축물이고요. 나름의 건축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약간 사회적인 어떤 기여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형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런 조형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대지의 형태가 상당 부분 E형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좀 낙후된 지역이라서 회색빛으로 많이 이제 그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정가구 단지가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조금 더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색깔하고 그 다음에 좀 역동적인 이미지 스태킹 되면서 각 층이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이미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조형 형태를 선택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조형적으로나 건축적인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건축주분께서 어떤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좋은 건축물 또 설계자가 설계자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존중된 마음 그런 걸 가지고 건축물이 설계될 때부터 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서로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착공한 다산 직흥지구 단독 주택 필지에 저희가 계획한 하늘 향한 집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요 하늘 향한 집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이 조형적인 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좌측 우측 상단 정면에서 보면 우측 상단 부분을 조금 더 하늘을 향한 느낌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요 필지는 한강이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는 대지 위치였고요. 근데 이제 전면에 나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 건축주분께서 한강을 조망을 좀 가지고 싶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중정형이라든가 밑에 이렇게 메스를 저층부에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것보다는 적층을 함으로써 한강의 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높이와 뷰와 인명 계획을 하고자 했습니다. 세 가지 문장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이것이 최선이냐,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네가 사용할 공간이고 네 건물이냐라는 걸 한번 반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 같은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누가 될 수 있는 말인데 과연 건축주와 내가 수평 관계이냐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사무실에서 어떤 용역 관계 건축주와 용역사 관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이 생기거나 마찰이 생겼을 때에는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소한 정리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세 가지 문장을 떠올리면 의외로 쉽게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건축주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일이라는 것이 그 치열하게 클라이언트와 고민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건축 공부를 할 때만큼이라도 다른 여러 가지 진로를 열어놓고 고민하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충분히 치열하게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축 설계를 해서 어떤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내가 디자인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클라이언트와 소통해서 지어졌을 때 그 건축물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건축이 힘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의미를 좀 보시고 좀 짧은 기간이 아니더라도 좀 길게 긴 숨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